수행진 축의 매불쇼. 오늘 뭐 재밌는 거 많나? 예, 장관님 오늘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그래, 재밌게 많이 예, 하고. 원장님 좀 재밌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내가 지금 재밌게 하겠습니다. 맞네, 맞아. 아 죄송합니다. 상황이 내일 내가 검찰에 잡혀가는 아 죄송합니다. 아, 연락 안 되면 다 해. 매불쇼 약속 때문에 지금 나온 거야. 아 죄송합니다. 오늘 나온 거에도 고맙다. 아 죄송합니다. 울고 싶어. 아니 아까부터 마지막 방송이라고 계속 노래를 해요. 아주 노래를. 좋아해.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마이 보험 체크, TPOS 전기 면도기, 셀프 결혼중개 앱 여보야, 모바일 쿠폰 발송 샌드비와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이때 기침이 나와야 돼. 아니 결혼 수요 중계는 계속 하는 거예요? 아 결혼중개 여보야. 여보야는 나한테 필요한 거지. 매불쇼 전혀 총각만 있는 거야. 뭐 계속 결혼 중계. 아, 재혼 가능합니다. 네. 와 박지원 원장님이 아직도 여유가 있으시네. 야, 여보야는 나한테 필요하대. 아, 내일 바로 가시는 그걸 여보야가 내가 필요해. 아, 지금 그래서 내가 매불쇼 열심히 나오잖아. 오케이. 자 오늘은 상당히 그 조마조마한 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MB 사면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서 이게 자칫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MB 이재호 상임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살얼음이에요. 계십니다. 나 말 한마디 때문에 이거 틀어질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오늘은 아무 있습니다. 말씀 못 하시겠다. 네. 자 그리고 말하고 싶은 박시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무건 수행진. 잔뜩 비쳐 있어 지금. 자기 발언권 안 준다고. 잔뜩 비쳐 있습니다. 그러실만 하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있는 사실상 감옥 박지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상 마지막 방송이 될 아이고, 것 같지만은 네, 제가 갈 수가 없는 게 네, 매불쇼. 맞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2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그 자의에게서 가능합니까 그게? 아 제가 가더라도 네. 나올 거예요. 아, 아, 그렇습니까? 갔다 나오시는구나. 보석 신청해가지고 아, 들어가는 건 기본값인가 보네. 아니 아까 가 있는 사람들이 어. 부모님이 상당하거나 자기 자식들 결혼할 때는 기회해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딱 나는 매불쇼 나가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다. 이렇게 네. 하면 내일 보내죠. 저 감옥에서는 저희 매부쇼 얘기는 하지 저희 말아주세요. 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뭐 하나하나 최진봉 교수님 확인해줘야지. 생계형 방송이 아 죄송합니다. 이제 소개도 안 하네. 예. 아, 최진범 빼고 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절대적으로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해. 아 죄송합니다. 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데 인사도 못하고 가는데 최진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 최진보 교수님이 박지원 원장님을 네. 잘 모신다고 네, 그럼요. 너무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네. 아 칭찬글이 많이 잘 올라옵니다. 모십니다. 박시영하고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아주 젠틀한 남자로 지금 사랑받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아니 인격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아 박시영하고 아 그래요? 떠나시니까. 아니 왜? 짝꿍을 잘 만나야 돼. 아, 왜 박시영이도 잘 하는데 왜? 아 잘해요. 그럼 네. 박시영 자랑 하나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시영 자랑거리. 아 사람이 아주 바른 말만 하고 어. 또 낄 때 끼고 안 낄 때 안 끼고 사람이 이 끼지, 정도면 모범 청년이야. 아 몸청입니까? 그래요? 네. 여기 최진봉 안 쳐나봐.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 못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이재호 장관님, 예. MB 사면은 그냥 뭐 기본값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아니 막 하도 많이 우라먹어 갖고 이번에는 뭐 별로 감동도 없고 그냥 아 감동 없어요. 아. 그럼 빼버리지. 또 뭐 감동 없으니까 빼버려. 이번에는 뭐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거지. 아 그냥 뭐. 조용히. 8월 달처럼 또 뒤통수 맞을 일도 없고 그냥 아, 자기 정권이니까 가만히 있어 보는 거지. 가만히 기다리면 할 것 같지만 네. 우는 아이를 젖주는 거예요. 아, 아, 그거 그거-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아이, 계속 얘기해야 돼. 아니 그동안에 많이 울어놨으니까. 근데 김경수 전 지사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서
사면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을 하는데 복권은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진짜 균형을 맞추려면 좀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들러리 세우려면 제대로 들러리를 세우든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15년 지금 MB 15년 남았습니다. 남았지 않습니까? 네. 김경수 지사는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네, 4, 5개월 임기가. 남았습니다. 복권 안 되면 예. 총선이나 대선 출마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복권 안 해줄 것 같으면 난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입장을 예, 냈더라고요. 가석방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예. 김경수 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정경심 교수도 가석방 내지 사면을 해줘야 합니다. 12월 말이면 복역률이 60%를 채우거든요. 네.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프시잖아요. 네, 몸이 안 좋고. 이거는 이재호 장관이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박시영 씨. 진짜 궁금해. 박시영 씨. 김경수, 박시영 정경심 씨. 박시영 씨. 부르잖아 지금. 전과자 앞에서 60% 살았으니까 가석방 해야 된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80%가 돼야 돼요. 규정은 그렇지만은 김경수 지사는 가석방 심사에서 2번 미끄러졌어요. 네. 다음 달에 간토도 가석방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그리고 저는 이재호 장관이 저 국정원장 할 때 엄청나게 절호해서 형님 MB 사면시키소. 아 여기 딱 얘기해. 그 얘기 폭 나오면 어떡해? 니 안 했나? 미안해. 그건 사실이. 아니 그러니까 MB를 사면시키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우리 이재호 장관하고 하금열 전 비서실장 딱 두 사람이에요. 다른 친이계 꼬마들은 한마디도 안 해. 안 해. 와, 이거 좋은 그런데 포인트야. 박근혜 대통령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사면하라. 진짜로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왜 그래? 어떻게 됐든 저는 처음부터 국정원장 되자마자 어떤 회의에 가서 계속 주장한 거야. 박근혜 이명박 사면하자. 건강이 나쁜데 제2의 박지원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나 했는데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것도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나는 거짓말 안 해요. 네네. 난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 같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 이명박 대통령은 왜 안 해줘요? 이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가만두어도 다음 달에 나와요. 가만둬도. 그런데 복권을 안 해주면은 집에서 자나 감옥에서 자나 식물 정치인이야. 정치인으로서는. 그러니까 구태여 필요 없어요. 복권을 해야지.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우리 박시영 60% 그러면 깜짝 놀래. 건강이 나쁘단 건강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아니 수술을 2년 해서 9개월 채웠어.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말래. 걷지도 못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려면 최소한 박지원처럼 해야지. 박시영 저 팀 같이 해서 안 돼. 아니 근데 나 이 하나만 왜 괜히 그렇게 해? MB 아까 박근혜 건강이 안 좋아서 사면 요구를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MB 건강 안 좋은 건 맞습니까? 안 좋지. 병원에 계시잖아. 진짜요? 아니 내가 내일 재패 갈서 안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네. 사람이 80이 넘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박지원 원장님, MB랑 그러면 바통 터치. 바통 터치? 나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니까 바통 터치 하면은 내 급이 너무 올라가. 아 진짜 김경수 정경심 사면 복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궁금해. 내 평소의 지로는 네. 정치인이나 정치적 이유로 감옥을 간 사람은 네. 구속되어서 유죄를 받는 순간 심판은 끝난 거야. 그래요? 그 다음은 뭐 1년을 더 사나 2년 더 사나 네. 아무 의미가 없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잡아가면 알겠습니다. 일정하게 대법에도 확정 판결 나면 네. 그 다음은 하루라도 빨리 내주는 게 좋은 거야. 알겠습니다. 영예가 생명인데.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최욱 씨 사면에 너무 대해서 싫어해.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잡아놓고 본인이 빼 무슨 신이야 뭐야? 아니 무슨 민주화 운동하다가 잡혀 들어갔냐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듣는 사람 많아. 아까 대통령실에서 듣는다고 했잖아. 말을 최욱 씨 오늘 말 조심해. 아니 제가 지난 주말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금토일 지방 순회를 차차기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다녀요. 자기. 곡성, 구례, 여수, 순천, 광양 네. 여기를 갔다 왔는데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매불쇼. 매불쇼. 그리고 뉴스공장. 이 두 개를 얘기한다고요. 네. 그런데 보세요. 김어준 뉴스공장은 청취율 1위니까 네. 잘라버리잖아요. 매불쇼 조심해야 돼. 저 집권 세력이 얘기하면 워닝한 거야. 매불쇼가 시청률 1위 아닌가? 아니 1위 아니에요. 그래? 예, 아니에요. 아, 1위감 잘리는구나. 예, 1위면 잘립니다. 그럼 1위 할 필요 없네. 네, 1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MB 문제는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됐고 이제는 박지원 원장님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가지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된 상태고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됐고요. 그리고 녹화 시간 기준으로 지금 몇 시간 후면은 우리 박지원 원장님 소환됩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진짜 뭐 이건 농담이 아니고 구속되면은 진짜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괜찮아요. 됩니다. 아예 안 괜찮아요. 저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5개월 전에 이렇게 등산 가서 골절상으로 지금 다리도 안 좋잖아요. 하지만은 네. 지금도 하루에 7km 네. 이렇게 걷고 7km를 걸으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좋은데 새벽 5시 일어나시고 왜? 건강하다고 하시면 안 될 것 왜 같은데. 내가 검찰 소환을 받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 좀 설명 좀 해줘봐요. 그거 삭제하셨잖아요. 저는 원래 첩보 그 삭제하셨잖아. 지시하시고. 국정원장이란 자리는 네. 그만두면 소환 당하기 돼 있어. 정권 바뀌면 정권 바뀌면 아, 그렇습니까? 전직 국정원장 냈다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뭐 당연한데 아, 구속은 안 되니까 그건 염려할 거 없어. 아, 구속은 안 아, 됩니까? 그래요? 사안이 그걸 갖고 뭐 전직 국정원장 구속하고 소환만 되는 거예요? 그럴 사안은 아니고 그냥 일단 조사는 하겠지. 아, 조사는 하고. 그걸로 끝이니까 뭐 아, 역시 그러면 서훈 실장 역시 왜 우리 구속시켰어요? 형님이 최고다. 요걸 뭐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거 없어. 길게 얘기할 거 없어. 구속은 안 되고 그냥 조사받고 아, 조사받고 마무리될 것이다. 기소는 할지도 모르지. 그냥 그뭐 불구속 기소를 하면 하겠지. 집권층에서 이미 정리가 됐구나. 아, 정리가 그림 된 짜놨구나. 거예요. 아, 네. 기소는 되는 걸로. 아니 그런데 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예수님 저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네. 기도를 해요. 어. 조폭도 음. 밑에 피레미 네. 중간 두목 그래가지고 두목을 마지막 부르는데 네. 왜 저를 두목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부르냐고. 아.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래도 대우해 주니까 좋지. 아, 처음에 부르는 것보다는 그게 낫군요. 낫지. 아, 이거 대접받는 겁니다. 아, 대접해 주는 거지. 대접받는 겁니다. 예의 있네. 아니 무조건 형님 감사합니다. 네. 대접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찰 출두 하루 앞두고 저렇게 태어난 모습을 보이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아니 태어나면 어쩔 거야. 받아놓은 밥사인데.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뭐 그 정도로 네. 정리하고. 하고. 예. 아니 그런데 저는 과연 검찰이 공정한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있지 않습니까? 잘한다, 최우. 우리 두 어르신분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언하기를 좀 꺼려하시는데 나머지 두 어린이가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어린이가 할 거예요. 예,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정에서 검사가 말한 겁니다. 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선수 일당에게 연락을 받고 직접 전화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검사가 이쯤 되면은 사실 뭐 기소까진 바라지 않겠습니다. 소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두 어린이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어린이가 얘기할 잠깐만요. 거예요. 예. 제가 예. 아주 좋은 네.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KBC 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에 제 고향이 그쪽이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월요일 날 나가서 그걸 묻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요? 도이치모터스 네. 검사가 법정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오오오. 그래 나는 요즘 무조건 검찰한테 잘 보여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또 실수를 한 것 같아. 그 검사가 얼마나 공정한 검사입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것을 질문해서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 검찰을 이래서 나는 존경합니다. 나는 검찰에 아부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가버리니까
조회수가 엄청나게 폭발했다고. 폭발해버렸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또 내가 잘못하겠다. 아니, 그래서 눈치가 없으십니다. 내일 검찰 출두하기 전에 참 질문 감사합니다. 그 발언 취소합니다. 죄송한데 저 원장님 이 방송은 소환 이후에 나가는 방송입니다. 그러면 기소 안 하죠. 아니야. 소환해서 조사 중에 나가는 거야. 아 조사 중에 나갑니다. 이게 네. 내일 몇 시에 나가는 거야? 이게 2시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한참 한참 조사 연락이 중에. 아닙니다. 깁니다. 하고 싸울 거야. 검사랑 같이 들으시면 되겠네. 진짜 왜 내가 검찰 칭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그냥 나쁜 검사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왜 왜 김건희 얘기해? 여사 것을 왜 물어요? 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물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판 검사요, 공판 검사. 네, 그리고 실제 그 얘기가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몇 초가 지나서 바로 또 7초.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7초가 지나서 그건 통정 매매라고 볼 예,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이 거죠. 높잖아.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렇게 7초 만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전화 딱 받고 바로 주문을 낸 거잖아요. 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거를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재판 받고 있고 네. 처벌 받고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증거가 나와서 김건희 여사의 관여와 연관성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소환을 안 하면 국민들이 과연 지금의 이 그 이재명 대표나 또는 뭐 전 정부 지금 박지원 원장님 마찬가지지만 박지원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를 과연 공정하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국민 여론에서도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해보면요, 검찰 신뢰도가 굉장히 낮고요. 지금? 대장동 수사에 대한 신뢰도도 못 믿겠다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대장동 수사마저도.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봐주기 수사하고 있고 한쪽은 정치보복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국민들이 과반 이상이거든요. 너무 화가 나요. 아니 그 이재호 대표님이 평소에 항상 건강하고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은 뭐 조작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작한 것 아닌가 하는 정황이 또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고발사주 의혹 기억나시죠? 거기 그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여기 앉았죠. 그 사람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가 돼가지고 수사를 받았는데 이 불기소 처분 내려졌어요. 근데 그 근거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가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도 조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 드라마 아니에요. 이거 현실이에요. 현실로. 드라마 보면 검찰이 그런 거 많아. 오늘 잘못 나왔어요? 토정 비결이 나쁜 날 같아요. 잘못 나오셨어. 왜냐하면 고발 사주도 내가 관련됐다. 맞아. 제보사주로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그랬잖아. 프레임 그렇지, 전환. 그렇지. 아, 그래서 조선. 나는 공수처에 다 걸려 있어, 우리 원장님. 또 재정 신청했는데도 고등법원에서 무혐의 됐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 엉터리야. 그런데 목사님, 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검사가 그렇게 했어도 용서를 해야지. 잘못했다고 왜 지적합니까? 이 방송을 내일 꼭 검찰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안 들으면 얼마나 억울해하시냐. 본인이 얘기하겠지. 잠깐 한번 좀 듣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아, 혼자서 너무 열냈네. 오늘 타이밍을 좀 잘못 잡은 분들은 관심이 없나 봐. 관심이 없네.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하는구만.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검찰 이슈는 오늘은 뭐 날이니만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론을 들어가 뭘 할 거 예, 많잖아. 알겠습니다. 할 게 없나? 할 거 많아요. 이거 잘 됐다. 마침 오셨으니까 막말 이슈가 있는데 그런 거보다 좀 더. 아니 요거 짧게만. 왜냐하면 진짜 우리 장관님 입으로 권성동이한테 좀 회초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들이요 굉장히 어렵게 협의체를 발족시켰어요. 정말 어렵게 왜냐 연락처도 안 줘, 연대도 못하게 어렵게 발족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우리 장관님 후배, 직계 후배 권성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유족들한테 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 유족들한테. 그거는 권성동 의원이 말을 좀 잘못했는데. 매우 잘못했습니다. 조금 권성동 잘못이 아니라
권성 무지하게 잘못됐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전라도 권성동 말로. 의원이 권성동 의원이 좀 생각이 단순하니까 그건 좀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지. 예. 아니, 근데 그 정도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기 유가족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 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네. 아, 그래서 측근들 다 관저에 불러서 윤핵관 부부로 만찬하고 만찬하고. 그 이야기를 좀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네.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 이 매불조를 좀 꼭 듣기를 바랐는데 그러진 마세요. 지금 이제 청와대 영빈관도 이제 개장을 했잖아요. 아, 예, 그거 다시 활용하더라고요. 상춘대도 개장을 했잖아요. 예, 상춘제도 활용하고. 그러면 예. 윤 대통령이 거기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이태원 그 유가족 유족 협의회 사람들 아니면 전원 네. 유족 전원을 그 영빈관에다 청와대 영빈 초청을 해갖고 위로 한번 해야죠. 정부를 대표해서 자녀들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네. 사과한다 네. 말하고 네, 네. 오늘은 유가족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이상민 장관 해임은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것이 협치고 그것이 소통이잖아요. 네. 유가족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게 풀리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짜. 못할 일이 없잖아요. 네. 아니, 최욱 씨,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재호 상임고문이 대통령 실장으로 가야 된다. 진짜 고마움. 너무 상식적인 저렇게 말씀입니다. 네. 저게 상식이에요. 네, 네. 자, 그러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해서 진상 가려가지고 하겠다. 네. 이런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지지도를 올리는 세 가지 방법 하나가 방금 이재호 장관이 말씀하신 것. 네. 또 하나는 박지원 잡아넣는 거 아닐까요? 나를 잡아놔도 상당히 그 지지율 올라갑니다. 네. 그거 보수들이 뭉치니까. 네. 매부스 무너져. 그렇지만은 나는 못 잡아. 못 잡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관저로 초청해서 제 2호 포옹 대상으로 하면 국민들이 협치하는 거. 통큰 정치다. 그렇지. 세 번째 MBC 기자 간담회에서 그렇지. 등 탁 때리면서 잘 좀 도와줘요.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뽕 올라간다.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쉽다 쉬워 올리기.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할 일을 안 하고 안 할 일은 자꾸 하는데 네. 이 예산안 있잖아요. 네. 이것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나 야당 3선 이상 중진들이나 상춘제에 부르든 이런 동안에 불러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자, 내가 임기 첫 해인데 예산 이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내가 아주 깨놓고 부탁합니다. 하고 그렇게 야당하고 딱 좀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하고 그러면 그렇지. 야당도 대통령실의 영빈관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한대 어떻게 계속 버티겠어? 뭐 맞아. 협상을 하지 않겠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대통령이 여야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지. 대통령 야당 대표를 불러서 만찬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지. 형님 미국 오래 계셨지만 잘 알아. 미국 대통령도 내가 한 1년 있을 때 그 오바마 때 있었는데 보니까 예산 통과될 때 보니까 야당 상임위원장 불러다가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하더구만. 예산 이거는 좀 꼭 필요합니다.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국 좀 부탁합니다. 대통령 일의 3분의 2가 의회를 설득하는 일이에요. 그러더라고. 지방 갈 때는 전용기에 상대당 상원 하원원들 태워가지고 가잖아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재호 상임고문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MB도 네. MB조차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오. 저 불러가지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들어줘요. 그런데 MB는 부탁만 하고 입을 딱 닫아. 심지어 검찰총장한테 박지원 잡아넣어라. 그건 아니고. 해가지고 보혜저축은행이 일어난 거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닌데 MB가 입 닦은 건 아니고. 아니 뭘 줬어? 내가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뭐가 있어? 챙겨준 게 있어요.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어쨌든 전직 얘기하면 나 또 잡혀가. 어쨌든 전직 대통령들도 다 예산안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앞두고 다 해. 야당 당연히 불러다 해야지. 다 해요. 항상 협상은
민주당은 그러는 거예요. 정부 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명분은 야당한테 주는 거예요. 아. 저는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여권 쪽에서 대선 불복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다수 의석이 지금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논리를 무시하는 것은 총선 불복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수당을 만들어준 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건 그것대로 존중을 해줘야 하거든. 음. 좀 깡그리 무시하잖아요. 네. 뭐꼭 박시영 오늘 처음으로 말 잘했네. 아 진짜 지금 이 코너 한 3년 했는데 제일 예리했어. 말은 잘했는데 말 잘했다. 그 철진한 이야기고 철저하니까. 그 회의만 하고 예산하고를 여야가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거거든. 예? 그래 회의만 우리 받아들이겠다. 왜냐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여봤자 손해볼 게 없는 게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예산 통과돼 봤자 뒤에 대통령실이 있으니까 그건 뭐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대신 회의만 우리 협조해 주겠다. 대신에 예산안 기한 내 같이 하자 이렇게 얼마든지 하면 또 야당으로서는 회의만을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켰다는 그 명분안으로 예산안은 적당히 법인세 관계 그거 뭐 25%, 22% 하는데 네. 그 중간에 한 23%로 1% 더 협의해 갖고 네. 그럼 23% 각자 해 갖고 얼마든지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거거든. 법인세 최고세율. 그러니까 예산안과 회의만을 동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이걸 안 하는 것이 네. 여야가 다 이게 속 좁은 거예요. 네. 장관님 이렇게 그 정치권이 꽉 막혀 있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탓이지.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야당 정치인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거는 예. 잡혀갈 것 같아. 적대시 한다기보다가 왜냐하면 북핵으로 비교했잖아요. 북핵. 대통령께서 생각이 네. 지난 정권이 너무 물렁물렁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졌으니까 네. 나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네. 강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굳어 있지.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고 내 생각은 강하게 갖고 있지만은 네. 정치를 풀어나가는 거는 얼마든지 소통하고 협치하고 부드럽게 풀어나가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걸 생각을 덜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나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수차 여러 곳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경제는 국제 경제가 나쁘니까 나쁘다.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진 않겠죠. 우리 제 말 경기를 들어보세요. 포기했다고요? 그리고 네. 좌파 정당, 좌파 언론은 척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를 풀어가는 대통령이 돼야지 네. 문제를 만들어가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 맞습니다. 지금 싸우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보세요. 아우 좋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주 52시간제를 가지고 흔드는데 네. 주 52시간제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 나왔습니다. 큰일 납니다. 저거. 네. 중요한 것은 그 위원회에서 이 안을 도출할 때 노동계의 입장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개혁 TF를 만들어서 사용자 노동계 영세상인 다 포함시켜서 네. 공론화 해봐라. 네, 네. 그걸 안 했잖아요. 네. 아니 그 저는 그거는- 더 한마디 오늘 완전 열받는 게 뭐 있냐면 아니 문재인 케어를 갑자기 폐지하겠다고 나왔어요. 저 윤석열 대통령이 네. 문재인 케어가 뭔지 알고 저런 말을 하실까? 왜냐하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요, 여론 조사를 해보면 긍정적인 응답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 뭘 알고 얘기하시는지 정말 답답하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또 그거는 확대하면. 내가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네. 법과 원칙대로 전국을 풀겠다. 네. 그 좋아요. 좋아요. 그건 뭐 항상 그거는 뭐 나라가 되려면 법과 원칙이 맞습니다. 살아야지. 네. 뭐 존경 그러나 장모도 해야지. 법과 원칙만 갖고 김건희 저 여사 소환도 안 하는 법과 원칙 뭐 있어? 말씀 좀 하기 좀 가만히 좀 더요. 계세요. 이재호 장관이 공주법이야. 뭐야? 장모님 얘기를 왜 해요 여기서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가만히 계세요. 아니, 우리 둘이 아니 말씀하시고도 좀 뻗쩍죠, 뻗쩍죠. 가만히 계세요. 위험한 상황이시니까. 아니, 네. 그놈의 법 얘기 안 자, 했어요. 법과 원칙 오늘 좋다. 뭐 완전히 말빨이 안 서는데 법과 원칙 지키는 건 좋다. 형님이 또 뭐 내일 들어가시니까 네. 뭐 말빨 안 서는 건데 참겠어. 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께 하고 싶은 네. 말은
법과 원칙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건 그거 좋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거기까지 그런데 좋다. 정치를 하다 보면 네, 법과 원칙도 유연하게 그렇지. 적용할 때가 있고 네, 법과 원칙 이전에 상식이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언제까지나 협상도 해야 되고 네. 타협도 해야 되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유연함도 있어야 네, 법과 원칙이 살지. 그렇습니다. 유연함이 없으면 네, 법과 원칙은 잘못하면 네, 그건 오히려 안 하기보다 못하다. 그렇습니다. 하는 걸 좀 대통령께서 잘 아시면 네, 법과 원칙으로만 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 필요 없고 검사가 하면 되죠. 맞죠? 아이 그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니까. 아니 이재호 선거는 해야 상임고문이 너무 국어 의심한다. 선생 한 게 아니라 법학 교수한 것 같아. 아. 정치학 교수한 것 같아. 정치학 교수. 네, 아니 알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MB 사면 때문에 많이 진짜 참고 얘기하시네요. 그런 것 아니야 같아요. 내 오늘 별로 안 참어. 알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또딴 것도 하자. 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 요거 잠깐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가가지고 자리와 가장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를 들면은 진실과의 최진봉이 목사인데 절 주지스님으로 앉혀놓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금.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노동 발언을 계속 해왔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앉혔잖아. 맞잖아. 맞지? 맞아. 그리고 최근에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하는 것이 진실화해위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진실화해 매고쇼는 끝났다.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씨를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한 사람이냐? 예. 5.18 이거는 화내셔야 됩니다. 5.18 헬기 사격은 허위 사실이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그리고 4.3 제주 4.3 일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발언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것도 이야기입니다. 발언 시기가 중요한데 네. 진실이 다 규명된 2018년 이후에 2020년 그러니까. 이럴 때 이야기한 거예요. 아 이 얘기. 이거는 지금 나온 얘기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미 평가 사실로 끝난. 평가가 끝난 거야. 그 뒤에 한 발언.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4월 3일에 4.3에 대해서 발언한 거랑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억울하고 무고한 사람이 희생됐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힌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인사를 할 때 이재원 장관님처럼 예를 들면 합리적인 분이라면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4.3 사건이나 아까 5.18 네.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걸 완전히 부인하는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고 대통령들이 이미 가서 추모도 하고 네. 기념식에 참여도 하고 국가 기념이래요. 둘 다. 아, 그 광주 법원에서도 민주화운동도. 다 결정 났어요. 법원에서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난 9월에 이거 어제 뉴스에 나온 건데 지난 9월에 김광동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이나 27 구국 투쟁 사건이나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대한민국 마저 공사를 시키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아니, 거기 더 나아가서 그 위원회를 폄하했어요. 그러니까 진실화의 근데 위원회 자체를 그런데 그 사람을 폄하한 위원장을 안 사람이에요. 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거는 아, 이거 장관님 이거는 좀 무슨 뭐 우리를 우롱하는 느낌이거든요. 4.3이나 5.18은 이미 끝났잖아요. 대한민국 최고 시민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예, 맞습니다. 다 판결이 난 사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건 뭐 본인이 그런다고 해서 그게 뒤집어지거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왜 거기에 안 앉히냐는 거예요. 잘 피해 나가시네. 거기는 참- 진실 왜곡위원장으로 가면 아니 사실 그렇지.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네. 이건 공개된 거니까 국정원법 위반이 아닐 겁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우리가 다 주었고 진실화해위원회도 다 주어서 부마행정 이런 게 전부 다 공개됐어요. 근데 제가 간두니까 그 단체들에서 다 전화 와서 감사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광동 상임위원이었어. 네. 네.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해가지고 이분이 반대를 하니까 저한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을 갖다가서 상임위원장을 시켰다? 이건 진실 왜곡을 위해서 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 대통령 저는 그렇게 마음도 봐요. 바뀌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람이 하면 이제 바뀌겠죠. 아이고. 뭘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좀 아까 나왔던 그런 판단들을 아니 방금 그런 말한- 판단이 아니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있는 형제 것들. 복지원 사건도 그렇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도 성감학원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경기도 성감학원이라고 문제 있었잖아요. 네. 거기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런 네. 모든 조사를 해야 되는 그 기관의 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럼 제대로 실파의 조사가 권장이 되겠냐고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거기는 위원장 최진봉 교수가 적격이 안 돼.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고치라고 얘기해봐요. 얘기 좀 해봐요. 아, 네. 최진봉 교수님 잘 가세요. 이제 매불수 나타나지 마시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 부마 행정 희생자들이 명단 파악이 없었어요. 우리 국정 기록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명예회복해서 한 700~800명이 명예회복도 됐지만은 국가의 배상을 받는 거예요. 국정원에 그런 기록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공개한데. 많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다 공개하셨어요. 공개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국정원 얘기 나와서 그러면 짧게 하나만 좀 거기까지 여쭤보면. 해. 아니. 내일 조사 받으러 간 사람인데 이게 증거가 되니까 난 물어. 아니, 다 나온 얘기 뭐냐면 아니 어차피 물으면 매불쇼 끝나는 거야. 오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아니 그 국정원 그 전 정부 사람들 대거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조금 문제시. 이제 그러니까 보고 있죠. 국정원의 인적 사항은 비밀입니다. 네, 그런데 현 정부에서 1급 부서장 네. 27명을 신임 원장이 부임하자마자 다 잘라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5개월 이번에. 지나서 2, 3급 100명이라는데 네. 훨씬 더 조금 더 많아요.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을 대기 발령해 버리니까 모든 게 이제 탄로난 거죠. 그 원래 이상은 정권 말 바뀌면 그래요? 이렇게 대거 숙청합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아 이런 적은 없어요? 없어요. 오. 과거에도. 그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제지 곤란하게 자꾸. 아니 이재명 제지 왜 떨어져? 0.73%로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됐어 넘어가자. 요건 예민한 문제. 뭐가 또 있는 뭐가 또 모양이군요. 있나 보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빼야 되니까. 아니 검열 받는 거야 지금? 검열 자꾸 하시네요. 네. 오늘따라 무서워졌어.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예민한 시기인 건 맞으니까. 이재호 장관님 네. 하시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그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아니 뭐 내가 하고 싶은 건 나야 뭐. 이재호 상임고문은 매불쇼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내가 들어도 문제가 있다니까 지금.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거 김기현을 밀어요 대통령이 당 대표로? 아, 나 그거 궁금해. 아직 뭐 결정 안 났다는 아니야. 게 이게- 정설 아닙니까? 아니 근데 먼저 먹었으니까 그죠? 밥을 먼저 먹었어. 아니 그건 밥 먹은 거하고는 관계없고. 관계 없어. 아직 뭐 누구를 결정 안 밀게 했다는 게 되든 정설이야. 결정 안 했다는 게 정설이. 네. 아직은 지금 뭐 나오는 거는 그냥 저 일종의 바람 잡는 거니까 아직은 출마자들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룰도 그렇고 네. 좀 지나봐야지. 그 바람을 아주 열심히 잡는 사람이 그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재현 의원인데 너무 이렇게 좀 막 앞장선다. 약간 좀 보기가 안 좋다라는 의견 없을까요? 그래 그거 좀 내가 봐도 조금 그래. 내가 봐도 과해. 좀 과해. 과속이지. 그죠? 예, 한번 좀 과속이고 혼내야죠. 그러고 장 의원이 지금 나서서 그렇게 설쳐서 할 때가 아니야. 아, 그렇지. 설쳤을 그 친이계입니까? 장재원? 지금 친이계가 어디 있어? 아니 옛날에 어? 옛날에 친이계였어요? 옛날 친이계 아닌 사람 몇 대나 지금 다 아니 친이계지. 그 양반은 좀 수신제가 붙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이 뭐 그런 얘기까지 또 해. 아니 그렇잖아. 어쨌든 내가 한마디 했으니까. 한마디 하셨어. 설쳤을 때 어떻게 아니다. 됐든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권력에 줄 서는 DNA가 굉장히 발전된 당이기 때문에 집권 초니까 나는 윤심이 작용해요. 작용한다고 봐야죠. 절대 윤심이 작용해요. 지금 뭐 반항하면 죽는다 이런 거. 그렇지만 이거 그것도 사실. 민심 사실이에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네.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은 죽어도 유승민은 아니다. 이걸 가지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후보들이 나오지만은 친윤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구도로 가면은
문제가 있지.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구심점이 너무 강해서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반면에 민주당은 원심력이 너무 또 강해서 왜 문제다. 거기서 민주당이 나와? 아니, 국민의힘만 이야기하면 이게 편파 방송. 그러니까, 예. 민주당도 좀 이야기해야지. 예. 뭐 원심력이라 할 만한 세력이 있습니까? 아니 뭐 세력까지는 모르게 발끈하지 마시고요. 아니, 발끈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니, 왜냐하면 원심력이라고 얘기하시기에. 뭐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 비명계. 네. 아니 이런 식으로 당 김종민- 차원에서 대응하면 안 된다. 사법 리스크. 뭐 예를 들면은 그 굉장히 가까웠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공천권까지 이재명 대표 내려놔야 된다라고 발언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기 정치 하지 아니, 말라고 박시영 대표 공개적으로 민주당 비판했어요. 비밀 당원이니까. 아니 근데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장관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얘기를 이럴 때는 뭉쳐서 싸워야 한다. 민주당 왜 그러냐. 그 한마디 해주시죠. 저 본인 입으로 하세요. 본인 입으로 하세요. 본인 입으로. 본인 입으로 이야기해. 예. 저는- 원심력이 너무 강하다라는 아니,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거는 있습니다. 언론이 기대하는 바죠. 아 기대하는 바야. 그래. 뭐 아니 이왕- 지금 원심력이라고 얘기할 만한 과연 세력이 있거나 대중들한테 존재감이 내가 큰 정치인이 이야기할게. 있습니까? 실제로 맹세히. 안 그렇군요. 박시영 대표가 또 내들은 뭐 한번 편들어 달라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 내가 뭐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아유 아니죠. 또 편드는 것도 아닌데 경쟁 관계죠. 경쟁 관계. 우리도 야당을 해봤는데 네. 야당 대표가 곤경에 처하면 음. 그게 개인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당은 적극적으로 엄호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맞는 거예요? 내가 뭐 이재명 대표가 내가 뭐 편드는 것도 아 아니고 싫어해. 이재명 장관님은 대표가 이재명 뭐 대표. 또 오늘 내일 뭐 잡혀갈지도 모르는 예. 사람인데 그렇다 싫어하신다고. 하더라도 예. 당 대표가 권역을 치르잖아 지금. 당 대표니까. 그 엄호해 주는 거고 검찰이 잡아가는 건 잡아가는 거고 그러나 야당으로서는 위기가 왔을 때 뭉쳐서 단합해 줘야 그게 야당이지. 아 그렇습니까? 위기가 왔다고 뭐 개인적 리스크를 왜 당이 나서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도 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네. 됐나? 네, 됐습니다. 옳다 옳아. 이 발언 사주 의혹. 바른 사주. 재호 형님 진짜 말씀 잘하셨어요. 아 맞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 형님을 존경합니다. 아 존경합니까? 네. 그런데 내가 김종민 의원을 우연찮게 조우를 해서 만났어. 네. 김종민 의원이 그래. 저한테는 이재명을 살려야 민주당이 산다 하고 자기는 민주당이 살아야 이재명이 산다고 얘기해서 그것이 뭐가 다릅냐? 똑같잖아요. 방법상의 문제라고 똑같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은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줘야지. 네. 균열이 생기면 적군이 침투한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 그거는 김종민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짧게 할게요. 김종민 의원이 논산 지역이잖아요. 그 가장 큰 경쟁자가 당내 경선 상대가 있습니다. 그게 황명선 전 논산시장인데 친 이재명계거든요. 지금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어요. 여론조사 해보면 황명선 시장이 앞섭니다. 최근에 그러면 조사하면. 안 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이해를 돕고자. 이해를. 저런 것이 저는 분열이야. 분열의 정치. 분열의 정치. 그러니까 그만해. 내가 이야기할게. 박시영 맨 유튜브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분열의 정치. 그러니까 그 유튜브 되겠어. 어. 우리가 한나라당 때 말이야. 이회창 총재 아들 문제가 있었잖아. 아 병역 비리. 네. 그 당내에서 지금 이재명 그 이야기와 똑같이 그 개인적 가족 문제인데 털고 가자. 그걸 왜 당이 나서서 그러냐고 그런 게 있었어 내부에서. 네. 그건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소리냐. 다 우리 당 대표 아니냐. 우리 당의 대 후보다. 무슨 개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당이 나서라. 그래서 그 김대엽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드는데 나는 사실 이회창 쪽이 아니고 이수성 대표 쪽을 밀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회창 총재 쪽이 좀 나를 좀 싫어했어. 그런데 내가 딱 나서갖고 무슨 소리냐. 당이 책임져야 된다. 김대엽 진상조사위원회 만들자. 네. 그래서 내가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잖아. 네. 맡아갖고 그걸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라 특히 야당이라는 건 그래요. 네. 야당이라는 거는 대표 개인이 범죄 혐의가 있고 없고 뭐 떠나서 네. 일단 대표로 앉아 있는 동안에 당의 대표잖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고 네. 그래도 안 돼 갖고 검찰이 더 세 갖고
잡아가면 그건 또 잡아가는 대로 잡아가는 거고. 네, 어쩔 수 그러나 없고. 우리가 그래서 한나라당 때 우리 당을 지킨 게 그거야. 그래서 내가 당내에서 그때 뭐 재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돼갖고 네. 치고 나서 당을 지켰는데 네. 야단 그런 거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특정한 뭐는 말씀을 안 했지만은 이 국민의힘 전신이지 네. 황모 위원장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하고 문희상 의원이 이건 우리 국회의원을 아무리 다른 당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운명에 이걸 가지고 보낼 수는 없다. 부결시켰어요. 그때 그랬지. 그랬더니 그 방탄국회. 의원이 이제 방탄국회. 아니, 내가 진짜 내가 이 비판 말 많이 때- 했잖아. 아니 이 말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노무현 방탄국회. 의원 문제도 노무현 의원 방탄국회. 문제도 아까 이재호 상임 고문이 용감하게 나는 말을 못했어. 용기가 없으니까 또 민주당이니까. 그런데 말씀하시잖아. 네네.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검찰이 그 대응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야단으로 아 그렇지. 충분히 다 하는 거야. 야당의 길을 가야지. 네. 아니 한마디만 왜냐하면 방탄국회 이야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껐떡하면 이재명 방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아, 이재명 그게 대표가 지금 기소가 됐습니까? 아, 무슨 그게 무슨 방탄이야?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기소가 돼서 그걸 막기 위해서 무슨 본회의를 자꾸 열어서 체포가 안 되게끔 하는 게 방탄 아닙니까? 네. 기소도 안 된 사람. 기소된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자체 방탄국회라는 말 자체가 국민의힘이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누가 또 이재명 대표한테 돈 주었다는 사람도 없잖아.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박 네. 대표. 아직까지도 없고 영원히 없어요. 아, 그래요? 못했잖아요. 박 대표 그거는 박시영 대표. 예. 왜 방탄하냐면은 예. 방탄소년단이 군대 가니까 아쉬워서 하는 거야. 아이고 원장님 싱겁게 그거는 뭐 그런 유머를. 박 대표 박 대표 네. 그거는 여당 의뢰 끝 그렇게 하는 하는 거고. 거야. 그러니까- 야당은 입만 열면 정치 보복 정치 단합하지 말라 하는 그러니까 거고. 언론이 적어도 그거는 해설은 해줘야지. 여야가 정치적으로 그래 하는 거야. 아니, 거기에 체육도 꼬집어 두고 말이야. 거기에 일일이 신경 쓸 이거 필요 그대로 없어. 걔네이고 말이야. 매물수가. 시청자들이 그걸 다 알아.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오늘 그러면 박시혜주 이야기 더 하게 해줘. 아니 끝났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문득 그 생각도 나네요. BBK 때 당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엄호했던 기억도 나네요. 뭐 주어가 없다 뭐 이런 얘기 생각이 좀 나네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보겠죠. 맞죠? 네. 그 우리가 매불쇼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국민들은 들으면서 다 옳고 그름을 아, 판단해. 그러겠죠. 네. 네. 우리 저 박지원 원장님 2주 후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 만날 수 있어. 아, 만날 수 있어. 구속되면 탈옥에서 나올 때. 아니 구속되면 매불쇼를 네. 서울구치소 접견실 가서 하는 거야. 아, 접견실. 네. 좋은 생각이네. 나 하나 감옥 갔으면 됐지. 이 스태프들이 왜 감옥 가지? 그거 갈 필요 귀찮아 없어요. 귀찮아. 전두환 잡았다, 거기서 바로 잡아갔네. 전두환 대통령께서 제일 옳은 말씀이야. 기자 여러분 여기는 오지 마세요. 살아보니까 가고 싶더나.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그 장관님 10년을 사셨는데 아직도 그 악몽 같은 게 남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10년 사셨잖아요. 10년. 아이 그거야 남아 있지. 아, 있어요? 젊어서 청춘을 바쳤는데.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말씀하시는 겉으로 거는요. 아무렇지도 않지. 그러면 그걸 뭐 편해면서 하나. 어떻게 그렇게 강인하세요? 아니 참 우리가 대단하셔. 군대 우리 때는 3년인데 군대 3년 갔다 와서도 일생 남아 있잖아요. 그 10년이에요. 10년. 그러나 남아 군대나 있지. 감옥에 가서 내공이 쌓여오는 거예요. 아. 저 그런 내공 아니면 이재호 상임고문이 대단하십니다. 저런 말씀을 그러니까요. 저런 말씀 보통 사람 못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대선 출마하세요. 아 지난번에 한번 출마했다가 꼴등했잖아. 이번에 잘 될 것 같아. 만 표도 안 나왔어. 9,000표 나왔어. 9,000표. 그만해. 네. 그때 우리가 막 부추겼잖아요. 네.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우리가 부추겼었거든. 네. 푸른 무슨 당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뭐 복면 쓰고 뭐 그렇게 나오셨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주에 뵐게요. 네. 저 나옵니다.
뵙겠습니다. 꼭 아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구독하라 소리 안 했네. 아 그러네. 한 번만 아.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다시 해. 지금 예, 한 번만 좀. 그 저 구독이 100만이 곧 다 돼 가는데 맞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월드컵도 좋고 다 좋은데 구독은 하고 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팟빵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진짜 생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